요즘 들어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부쩍 많아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공무원은 그래도 연금 받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인맥이 있으니 무엇이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실제 은퇴를 하고 보니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뭔가 필요로 하는 일이 항상 있었고 남들이 나를 주무관님 혹은 계장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명함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도 나를 불러주는 호칭도 없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허해질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의 현실, 특히 제가 겪었거나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된 비참하고 막막한 상황을 좀 나눠보면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요. 아직 정년이 남아있으신 분들도 미리부터 나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 명함이 없어지니 내가 없어지는 기분, 정체성, 상실의 벽. 가장 먼저 크게 다가오는 건 정체성의 붕괴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명함이 있을 때는 어딜 가든 나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데 명함이 사라지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실제로 현직에 있을 땐 직책이 나를 대변해 주죠. 예전에 저도 기관의 부서장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세미나나 행사 같은 데에 초청받기도 하고 모임에서 소개할 때도 자연스럽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난 후 더 이상 소속이나 직위가 없으니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우연히 옛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서로 연락 자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는데 그날 모임에서 예전처럼 제게 적극적으로 말 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의무감 같은 수준으로 퇴직 후엔 뭐 하세요? 라고 묻고 나서는 저는 한두 마디로 대답하고 대화가 거기서 뚝 끊기고 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줄 만한 이득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자 자존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퇴직 후에는 정말 크게 다가와요. 몸이 아파서 잠깐 입원이라도 하면 면회 오는 사람도 줄고 심적으로도 의지할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나는 이제 누구지? 하는 물음이 생기죠. 은퇴 후 삶이 막막하다는 건 결국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례 A 30년 교직 생활 마치고 퇴직한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어요. 학교에서는 김 선생님이란 호칭이 늘 따라 붙었고 학생학 부모 동료 교사 모두 그를 존중해줬죠.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갑자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학교가 생활에서 사라지니 내가 할 일이 더는 없다고 느낀 거예요. 처음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 했지만 잘 안 됐고 친구나 동료들도 은퇴한 뒤에는 각자 생활 리듬이 달라 만날 기회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감이 커지고 나중에는 내가 애들 가르치던 시절이 그리워서 종종 학교 앞까지 가본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울적해진 건 명함 대신 내 존재감을 부여해줄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명함 없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갈지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빠듯한 재정.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모두가 그래도 공무원은 좋지 않냐라는 말을 하곤 해요. 맞아요. 저 역시 연금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의 패턴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세대분들은 은퇴 후에도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상태였고 재테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운이 잘 맞아서 자산이 넉넉할 수 있었어요. 반면 요즘은 아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집값이나 물가가
워낙 올라서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또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취미생활 교통비 등 새로운 지출이 생기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훅훅 사라집니다. 거기다 제 경우는 퇴직하면 여유롭게 여행도 좀 다니고 나만의 취미를 찾아볼 거야 라는 꿈이 있었는데요. 막상 가계부를 써보니 이 정도 수입 가지고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자주 못 다니겠는데?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으니 연금 월급 조합으로 여유를 누렸지만 퇴직 후에는 연금만 가지고 살아야 하니 체감 수입이 한참 줄어드는 거죠. 부동산 임대나 다른 자산이 없으면 더욱 빠듯해집니다. 사례 비은행원 출신 박 씨의 재정난. 박 씨는 은행에서 25년 근무하고 퇴직 후 퇴직금과 어느 정도 모아둔 예금이 있으니 난 준비 잘했다고 스스로 믿었대요. 그런데 딸이 유학을 가겠다는 바람에 학비를 지원해 주느라 목돈이 들었고 뜻밖의 부모님 병원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순식간에 수중에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퇴직 전에 주식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꽤 큰 손실을 보고 나니 더 늦기 전에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편의점을 차렸어요. 하지만 유통업 경험이 없으니 몇 달도 안 돼서 가게를 접게 됐죠. 박 씨가 흔히 말하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한 건데 문제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지출과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경제활동의 축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막연하게 연금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계산하고 또 공부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3. 만나자고 해도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회적 관계의 단절. 퇴직을 하면 이제야 시간 좀 많아지니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볼 수 있겠다 싶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시간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 관계가 저절로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무 시절의 인간관계 중 상당수가 업무 관련 인맥이라는 특수한 범위 안에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던 동료들, 회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마시러 가던 자리들, 그리고 업무를 매개로 친해진 사람들 하지만 더 이상 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굳이 볼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밥이라도 먹자고 약속을 잡아도 뭘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죠. 뉴스나 시사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그 다음은 또 어색해지고 또 은퇴 동기들끼리 만나서 한두 번은 잘 지내냐, 어디 여행 갔었냐 정도로 수다를 떨다가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근황도 별 볼 일 없는 얘기가 이어지니 점점 모임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참 후엔 또 누군가는 백수 생활 너무 무료하다며 사업을 시작해버리고 누군가는 손주 봐주며 바쁘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사례 C 경찰 공무원 출신 이 경감의 외로움. 이 경감 예전 직급으로 부르자면은 범죄 예방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았던 베테랑 경찰관이었어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후배들도 많았고 동료들과 술자리도 즐겨 가졌던 사교성 좋은 분이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한 뒤에는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되더래요. 연락을 해봐도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어쩔 수 없이 바쁘기도 하고 특정 정보나 부탁을 들어주기도 곤란해하니까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동네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이대가 제각각이라 일정을 맞추기도 어렵고 대화 거리도 오래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 흐지부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부인과도 대화가 줄어들면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밖의 세상에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되는가가 실감돼요. 그러니까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미리부터 사적인 관심사나 취미 모임을 갖춰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일로 연결된 사람 말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사귈 수 있는 친구를 두는 게 좋죠? 그러면 은퇴 후에도 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이어지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훨씬 줄어듭니다. 은퇴 후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조언. 정체성 유지할 활동 찾기.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봉사활동이든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이든 아니면 취미를 발전시키는 일이든 무엇이든 내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은퇴 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강의를 해본다거나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봉사를 한다든지 내가 남을 위해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고민해보세요.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막연히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계부를 실제로 적어보면서 예상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세요. 월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 추가 의료비나 부모님 자녀 지원비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소소한 부업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관련 자료나 전문가, 조언을 충분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취미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하기. 직장에 있을 때부터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두면 은퇴 후에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구청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요즘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로도 취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 미리 익숙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도록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은퇴 전에는 나름 경력도 있고 후배들도 많으니까 정년 이후에도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인간관계도 퇴직과 함께 훅훅 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작은 문제도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 은퇴하면 다 끝이야.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체념하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막상 퇴직한 다음이 아닌 아직 일하고 있을 때 준비하면 훨씬 좋고 혹시 이미 퇴직하셨더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내가 이 사회에서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핵심 같아요. 은퇴 후에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슬럼프지만 그 시간을 현명하게 대비하고 이겨낸다면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열릴 거라 믿어요. 그러니 명함으로 대변되던 직장인의 나를 이제는 내려놓고 퇴직 후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분명 앞길이 조금은 더 환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이후에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